정치와 법 일단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그냥 뭔지 배워볼 건데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홉스의 버전, 로크의 버전, 루소의 버전이 있는데 어, 부제를 각각 어떠한 나라를 꿈꿨나라고 붙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회계약론을 배우는 이유가 왜냐를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고대 민주주의잖아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자, 그런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어땠어요? 직접 민주정이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간접 민주주의 혹은 대의제라고 부르는 그런 민주 정치의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넘어오게 된 사상을 제공해 준 게 바로 이 사회계약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민주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민주주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굉장히 우리 세계 역사에서 특이한 케이스였죠. 잠깐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나라는 어땠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었죠. 그런데 이 왕정이 어, 이 사회계약론의 그런 영향을 받은 여러 혁명으로 인해서 어,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혁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게 사회계약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있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냐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사회계약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국가는 왜 존재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왕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근거를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죠.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사실 이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은 실제로 한 적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왕권 신수설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서 집어넣어 봤고요. 이 사진은 루이 14세라는 프랑스의 왕인데 14살이라서 14세가 아닌 건 알죠? 14번째 루이라는 뜻입니다. 루이 14세인데 다리가 이쁜 어,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막강한 그런 이제 권력을 누렸어요. 군대도 막강하고 시민들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왕은 신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신이 왕한테 권력을 부여해줬고 왕은 그럼 전권을 휘두르는 건 가능하다. 이랬던 생각이 너무나 옛날에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오늘 배울 세 명의 이제 인물들은 국가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 바로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게 국가라고 이 세 사람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계약을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국가라고 이름이 사회계약설입니다. 각각 이 할아버지는 홉스, 그리고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인데 세 명 다 서로 좀 독특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좀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홉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홉스란 사람은 로크 루소보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인데요. 뭐 일찍 죽기도 가장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라는 게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 국가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한번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 거죠. 이거를 자연 상태라 그럽니다.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자연 상태는 뭐 동물들이 뭐 걸어 다니고 뭐 수풀이 우거지고 그런 자연이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없던 시절을 자연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홉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떨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회라는 게 없는 상태니까. 홉스의 대답은, 인간은 어떤 놈이냐면, 홉스는 이 생애 자체가 좀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막 죽고 뭐 이런 걸 본 거죠. 그리고 홉스는 아버지한테 학대도 많이 받았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홉스. 전쟁을 많이 겪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은 홉스. 인간, 완전 쓰레기겠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국가라는 게 없다. 그러면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 국가라는 게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태. 그거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끔찍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없으면. 자, 그럼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홉스의 생각인 거죠. 차라리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을 바에는 나의 권리를,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연권이라고 그럽니다. 왜 자연권이냐면, 지금 국가가 없는 상태죠.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가가 없는 곳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권리는 있는 거죠. 그 나의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홉스의 생각에는 자연권은 나를 지킬 권리입니다. 즉 생명권이죠. 내 생명에 관한 그런 권리를 차라리 이거를 힘센 놈한테 줘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홉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쬐까네들끼리 있어요. 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국가라는 게 없으면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건 뺏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엄청 힘센 사람이 있어요. 얘 힘세. 그럼 얘가 설쳐. 그러면 꿀밤 한 대 때려 먹어주면 어때요? 깨갱 아무 말 못하죠. 얘가 모두를 통치하고
감시를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커다란 힘 센 놈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바로 이거를 홉스는 국가라고 봤던 거예요. 자, 홉스는 이런 생각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책 안에 실린 그림입니다. 보면 이게 이제 국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면 엄청 센 사람이 세 보이는 사람 있죠. 왕입니다. 왕. 왕이 막 칼도 들고 있고 뭐 봉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안에 왕 안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권리를 전부 왕한테 양도를 한 게 국가라고 홉스는 봤던 겁니다. 왜 양도를 해요? 아까 말했죠. 그 자연 상태보다는 나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태보다는 차라리 왕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낫다고 홉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홉스의 생각에 따르면 홉스는 국가 권력이 부당해도 항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왕하고 개인들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자, 이 개인들끼리 서로 계약을 해서 이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했던 거죠. 어, 왕이랑 개인들은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은 뭐 왕이 부당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꼭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게 홉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 사실 홉스의 생각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왕권 신수설보다 뭐 많이 나아간 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민주주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홉스는. 절대 왕정을 주장을 합니다, 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이제 신으로부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게 아니라 개인들로부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 현대에서도 그런 중요한 인물로 취급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크로 가봅시다. 자, 로크는 이제 홉스처럼 이렇게 로크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자연 상태, 그래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데 로크는 홉스랑 생각이 좀 달랐어요. 로크는 뭐 홉스처럼 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냐면 백지 같은 존재다.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 생각이라는 걸 하더라. 이렇게 로크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다고 로크는 생각을 했어요. 홉스랑은 다르죠. 홉스에서는 서로 때리고 죽고 싸우는데 어, 그런데 로크는 자유롭지만 불안하다고 봤어요. 뭐가 불안하냐? 자, 로크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뭐가 불안하냐? 자, 국가라는 게 없어요. 군대, 뭐 경찰 이런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롭지만 근데 불안한 게 있어. 뭐가 불안하냐? 내 재산이 불안합니다. 내 땅, 토지, 그리고 내 돈, 이런 게 만약 누가 위협을 받는다면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고 로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내 권리를
통치자에게 자 여기서 로크는 홉스보다 한 단계 나아간 아이디어를 내요. 홉스는 아예 줘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양도. 그런데 로크는 그게 무슨 계약이냐? 위임을 하자. 빌려주자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자. 그리고 통치자가 나를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자 계약을 했죠. 그럼 통치자가 나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이런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내 권리가 이제 침해받으면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저항권. 이게 로크의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정당하게 시민들한테는 정부한테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로크의 생각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소를 살펴봅시다. 자, 루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루소는 좀,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 루소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봤어요. 인간은 이타심을 지닌 성선설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남을 이제 동정할 줄 알고 그런 존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루소는 국가가 없던 자연 상태는 오히려 평화로워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는 아주 평화롭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국가가 문제예요. 현재 있는 국가가 뭐가 문제냐면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국가라는 게 생겨나고 이렇게 누군가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걸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문제고 자연 상태는 문제가 없던 그런 사회라고 루소는 봤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회 계약이냐면 일반 의지에 따른 사회 계약. 일반 의지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고등학생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내 생각 중에 사적인 그런 이익을 모두 없애버린 생각을 말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순전히 나만을 위한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없앤 생각이 일반 의지라고 루소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소는 이 사회 계약을 할 때 홉스는 양도해야 된다고 하고 로크는 위임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루소는 그 둘 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봤어요. 루소는 국가 자체가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고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권리도 남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소는 절대로 국민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대표가 불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루소는 이제 어떤 국가를 주장을 했냐? 그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대통령한테 투표하고 그런 국가가 아니라 루소는
마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처럼 그런 비슷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루소는 생각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루소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뭐 투표하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이런 국가도 문제가 있다. 루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짧게 정리를 하면 홉스, 이 사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냅두면 싸우더라. 싸워서 차라리 국가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 권리를 전부 줘버리자. 그리고 국가한테 뭐 군말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왜? 자연 상태보다는 나으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게 홉스의 생각이었고요. 로크는 이제 현대 우리나라, 뭐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등등등 이런 나라들과 가장 비슷한 그런 사회 계약서를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 자유롭지만 내 돈이 불안하더라, 재산이 불안하더라. 그래서 국가한테 나를 지켜달라고 하자. 그래서 내 권리를 위임을 하자. 근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위임한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과도하게 내 권리를 침해하려고 그러면 국가한테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람들한테는 있다. 이게 로크의 생각이었고요. 루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오히려 국가라는 게 문제더라. 불평등의 근원이더라.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르는 그런 계약이 필요하다. 내 권리를 남한테 양도하고 위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제 권리를 일반 의지를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직접 민주 정치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 셋 다 어쨌든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어, 개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예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혹은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세 명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세 명의 생각에 힘입어서 실제로 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게 혁명으로 이어지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런 민주주의로 이어지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